현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또 매매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부동산의 가격도 소유권에 내재한 경제가치이며 부동산을 교환한다면 그것은 소유권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부동산 행위의 목적 대상은 바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가 진정한가의 여부는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권리관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하자가 없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권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후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하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권리 분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권리 분석의 의의와 정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권리 분석의 구성과 성격 및 원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 권리 분석의 의의와 정의, 부동산 권리의 분류, 권리 분석의 구성, 그리고 권리 분석 활동의 성격 및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 권리 분석의 의의와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부동산 권리를 자세히 분류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권리 분석의 구성과 권리 분석 활동의 성격 및 원칙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권리 분석의 의의와 정의. 그럼 먼저 권리 분석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또 사고 팔고 하는데 그 목적의 대상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교환한다면 그것은 소유권의 교환이고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동산 행위의 목적 대상이 되는 것이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가 진정한가의 여부는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권리 관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하자가 없고 안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후 있을 수 있는 개인의 실수 등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 부동산의 하자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권리 분석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권리 분석이 의미하는 권리는 첫째,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그에 관계된 기타 권리이며 둘째, 권원과 셋째, 권리의 적법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용 및 거래 활동과 같은 부동산 활동상 공법상의 규제 관계를 의미하는 광의의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한 흠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권리 관계의 개념과 그 범위는 어떠할까요? 이 두 가지는 권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권리 관계란 권리 관리의 범위가 다른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 관계의 범위는 협의 권리의 권리 관계, 광의 권리의 권리 관계, 최광의 권리의 권리 관계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권리 관계의 태양이란 부동산 권리의 전부 및 그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권리 관계의 내용, 진실성, 법률적 가치,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권리 분석 활동은 부동산 권리 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하고 그 권리 관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실질은 형식에 대한 개념이며 형식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도 그 실질을 중요시하죠. 따라서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에도 실질적인 확인과 형식적인 확인의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실질적인 확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추적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며 형식적인 확인은 공사문서로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중 실질적 확인이 형식적 확인보다 중요시되는 근거는 공문서의 효력 문제 때문입니다.
법률상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정이란 어떤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나 일단 그대로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증이 있으면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죠. 따라서 등기부 등 어떤 공문서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공부상 권리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에 권리 분석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어떤 부동산에 관계된 권리 관계에는 공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직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진실한 권리 또는 등재된 권리가 어떤 사고로 공부로부터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상 권리라 해서 언제나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부 외의 권리라고 해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외의 권리라도 그 권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효력은 그대로 보유되어야 하며 후일 그 권리가 등기부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이미 등기를 한 타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권리관계의 안전성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관계의 안전성은 어떤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 권리관계가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의 매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분석이라면 과연 그 권리를 안심하고 매수해도 좋을 것인가? 금융활동이라면 채권 확보가 안전한가?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권리관계에 공통되는 안전성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권리관계의 안전성도 후수라는 권리관계의 광의, 협의에 따라 하나하나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어 불안전하게 보이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불안전한 권리관계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전한 권리관계가 안전한 권리관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권리관계의 광의, 협의에 따라 다르나 권리분석사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불안전하다는 사실과 함께 그것이 안전한 권리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법률적 관점에서 어떤 권리관계에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재판하여 나중에 승소할 것이 확실하다면 안전한 권리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증거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매매 계약서는 만족할 만한 증거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 완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불완전한 경우와 일부만 완전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등기권리증이 공신력이 없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죠. 다음으로 판결 정본이란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여 그것을 문서로 표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작성한 서면인데요. 권리 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권리 증거이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결은 어떤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유권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판결의 경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판결이 무효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내용의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적합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구체적으로 사망한 당사자 또는 치외 법권을 가진 자에게 내린 판결, 부부가 아닌 자에 내린 이혼 판결, 민법상 확정되지 않은 물권을 확인하는 판결 등입니다. 견해에 따라 무효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 권리 분석의 관점은 부동산 사기꾼이 사법행정상 취약점을 악용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타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편취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권리 분석에서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판결 중에 가장 확실한 권리 증거는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은 그 내용에 의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을 갖고 있는데요. 통상 불복 신청 방법에서는 이것을 취소할 수 없으나 재심 또는 준재심 등으로 그 취소를 요구하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 보고서 또는 권리보증서도 권리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권리분석 보고서는 권리에 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증거로서의 신뢰성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권리보증서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의 분류. 부동산 권리의 분류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권리관계의 광협의에 따른 분류, 권리관계의 시점에 따른 분류, 권리분석의 주체에 따른 분류, 전문성에 의한 분류, 권리분석의 목적에 따른 분류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분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입니다. 부동산 종류에는 토지나 정착물 등 협의의 부동산과 이러한 협의의 부동산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소위 말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협의의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협의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라 하며 광의 부동산을 분석할 경우에는 광의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라 하죠. 일반적으로 재단의 권리를 분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재단을 구성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과 떨어져 스스로 시장성을 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이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 진실한가, 또 소유권의 진실성 이외에 권리 태양은 어떠한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재단의 구성에 관한 등기 절차와 기타 재단 구성은 적법한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임목의 권리 분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여기서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하는데 이러한 임목은 독립된 부동산이라 간주하며 임목의 소유자는 이것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멸을 권리 분석할 때는 부동산이 임목인지 또는 임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분류는 권리관계의 광협의에 따른 분류입니다. 권리관계는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협의 권리의 권리 분석, 광의 권리의 권리 분석, 그리고 최광의 권리의 권리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협의 권리의 권리 분석입니다. 협의의 권리 분석이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협의의 권리 관계에 속하는 것은 민법상의 권리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민사특별법상의 권리,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조광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임업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협의 권리의 권리 분석이란 부동산 소유권 등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 관계의 진실성 및 내용을 분석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의 권리의 권리 분석은 협의 권리 관계의 권리 분석에 부동산의 법률 가치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 가치는 편의상 법률적 이용 가치와 법률적 경제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률적 이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용도에 어느 범위 내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관념으로서 용도 지역제, 용적률, 건폐율 등이 있습니다. 이는 대상 부동산의 이용상 공사법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죠. 반면에 법률적 경제 가치는 부동산 물권의 비본래적 효력 또는 사실관계로 그 부동산의 경제이익 혹은 불이익을 말하는데요. 이 중 비본래적 효력의 대표적인 예는 민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권 고유의 효력이라기보다는 지상물의 사회성을 감안한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최광희 권리의 권리 분석입니다. 이 권리 분석은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 능력 없는 권리관계,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을 파악하는데요. 여기서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에는 도로관계, 세금관계, 면적 등 표시에 관한 등기관계, 대상 부동산이 공사법상 적합한가에 관한 문제, 분묘의 존재관계 등의 개별적 확인사항과 점유의 상태 등이 있습니다. 또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에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등이 해당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분류는 권리관계의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권리관계의 시점이란 권리 분석의 결과가 타당시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현황 권리 분석과 소급 권리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황 권리 분석이란 권리 관계의 시점이 현재인 권리에 관한 분석으로서 공부상 권리가 중심이 되지만 공부 외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시계열상 연쇄적인 권리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이라고 해서 과거를 전혀 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소급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의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점을 과거로 소급해서 하는 권리 분석입니다. 주로 협의 권리의 권리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소유권의 연쇄성을 가로막는 요인의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하죠. 현황 권리 분석에 비하면 비용, 시간, 실무 측면의 어려움 등이 부담되지만 안전성이 증대되는 실익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분류는 권리 분석의 주체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분류는 부동산 권리 분석에 참여하는 자의 수와 전문성, 업무의 분단 방법, 분석기관의 성격 등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에 의한 분류는 무엇일까요? 이 분류는 권리 분석을 하는 주체의 전문성과 자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1차 수준 권리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차 수준의 권리 분석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거래인 등이 스스로 하는 권리 분석을 말하며 빈도는 높지만 분석의 정밀도는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2차 수준의 권리 분석은 감정평가사, 중개업자, 담당 은행원, 세무관리 관계자 등이 일상 업무와 관련지어 하는 권리 분석을 말합니다. 이 권리 분석의 정밀도는 1차 수준의 권리 분석에 비해 높지만 3차 수준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수준의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의 전문 자격이 있는 전문가, 즉 권리 분석사가 하는 권리 분석으로서 정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6번째 분류는 권리 분석의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권리 보증서 발행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먼저 소유 활동을 위한 권리 분석은 부동산 소유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 분석으로서 권리 보증을 할 때는 소유자에게 권리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금융 활동을 위한 권리 분석은 은행 또는 저당권자 등이 부동산 담보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권리 분석을 말하는데요. 즉, 저당권자가 취득한 담보물권 또는 그 소유권에 어떤 하자가 있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하는 분석입니다. 또 매수 활동을 위한 권리 분석은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를 위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을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권리 분석으로서 권리 보증을 받고자 하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권리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권리 분석의 구성. 그렇다면 권리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공부조사 및 등기부 확인은 고객이 의뢰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등기소에 공부를 열람함으로써 조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분석 회사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데요. 이것은 권리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이 단계에서 권리 관계가 단순한 것인지 복잡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부조사, 전입상태 등의 조사는 의뢰한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전입상태나 사업자 등록 내역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일자는 소유권 외에 제한물권이나 용익물권 등의 권리관계와 권리다툼의 순위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사업자 등록 내역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현장 조사는 왜 필요할까요? 부동산의 도로 관계, 세금 관계, 면적 표시 등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공사법상 적합한지 여부의 등기 능력 없는 권리 관계, 등기 능력 없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등의 권리 관계, 등기를 요하지 않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은 공부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 공부에 기재하지 않은 임차권, 법정지상권, 분묘의 존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 부동산 권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권리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전화 조사를 할 때 음성이나 대화 내용에 의심이 가면 해당 내용을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재직사실조사로는 대출받는 고객의 직장 근무 여부 또는 사업장 운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대출 고객의 신용도나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사로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등 추가 공부를 필요에 따라 조사하고 또 계약 체결 사실 확인, 부동산 시세 등도 더불어 조사합니다. 권리 분석 활동의 성격 및 원칙. 이번에는 권리 분석 활동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성격은 권리관계 취급성입니다. 권리 분석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취급하는 활동이므로 이 점에서 경제관계를 취급하는 평가 활동과 대조되고 재판이나 수사 행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권력성인데요. 이는 권리 분석이 권리관계를 취급하지만 재판이나 수사 행위같이 권력 행위는 아니므로 비권력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필요한 사실의 확인, 증인의 탐문, 필요한 서류 열람 등으로 흠의 여부를 확인하고 판정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성격은 사후 확인성입니다. 권리 분석은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수가 많습니다. 즉, 부동산 기록 또는 공부의 역사가 길면 길수록 더 오래된 과거를 분석해야 하죠. 또 권리 분석의 종류에 따라 현재의 권리만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권리관계가 시계열상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후 확인의 성격을 띠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성과 객관성인데요. 권리 분석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의 권리의 권리 분석인 때는 그 대상의 권리 관계가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광의 권리의 권리 분석이라면 이미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요구되며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권리 분석사 책임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활동과 마찬가지로 권리 분석 활동 또한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이 원칙에는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탐문주의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권리 분석 활동이 능률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권리 분석 활동에서 능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로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능률의 문제가 대두되어 기업 활동이나 금융 활동 등에 영향을 주므로 균형적인 활동이 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 분석 기관의 권리 분석 시간이나 기일은 대출 기관의 대출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요구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출 기관의 경우 이자 수취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며 권리 분석 기관의 경우
분석 시간이 짧아지면 분석 결과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권리관계의 조사, 확인, 판단에 높은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하자 전제의 원칙인데요. 이 원칙에서는 모든 권리에 일단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어느 권리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심증의 원칙은 의심스러우면 안전성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실제 권리 분석에서는 조금만 의심스러운 곳이 있어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범위 확대의 원칙은 모든 분석과 판단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범위를 넓히는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단의 원칙은 권리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모든 원인은 미리 차단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대비의 원칙인데요. 이는 사태의 유동성에 준비해야 하며 권리 분석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렇다면 증거주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증거주의의 원칙이란 권리 분석사가 한 일련의 조사, 확인, 판단은 반드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따라서 이 원칙은 안전성을 지원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고 권리 분석의 주관성에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은 그 성격이 비권력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증거가 권리 분석사의 자유로운 심증의 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의 취사 선택 문제 및 증거력도 권리 분석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탐문주의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탐문 활동이란 권리 분석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권리 분석사가 직접 탐문하여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탐문 활동은 인적 증거를 찾아서 증인이나 증언 탐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증인의 증언이 1차적으로 중요하죠. 권리 분석 활동에서 탐문 활동의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 공급자를 포함한 건축업자, 감정평가사, 세무사, 세무서, 시, 구청, 동사무소, 은행, 법무사, 인근 거주자, 기타 당해 지역과 대상 부동산의 정통한 입장에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권리 분석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